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광폭 외교 행보입니다. 중국이 왜 요즘 이럴까? 특히 시진핑의 행보가 왜 이럴까? 주목이 상당히 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 두문불출하던 시진핑 주석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푸틴도 만나고 빈살만도 만나고 네. 젤렌스키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활발하던데 이 외교 행보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 보면 2차 전지 로봇 여러 가지만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하는 부분 또는 좀 그런 이제 급등이 나오는 시세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또 부각될 수도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해서 좀 이런 약간 지정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코로나 때 몸을 사리던 시진핑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수처를 유도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가볍지만 그래도 살짝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우주항공 이런 것만 막 갈 때 소외감을 느낀다면 이런 거를 좀 공략해 보는 것도 시장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진핑이 일단은 갈 때는 뻔하잖아요. 자기랑 친한 데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윗집 가서 이제 그 푸틴. 일단 푸틴 만나야죠. 푸틴을 이제 만나고. 근데 가서 별로 솔직히 대단한 건 없었어요. 서로 좀 되게 애매하게 앉아서 이제 그 행동 발달학을 좀 하는 사람들 나온 게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서로 멋쩍게 앉아 있는 듯한 것 같다. 깊은 내용은 없다. 내용은 없고 그냥 만나기만 한 건가요? 솔직히 그 화상 전화로 해도 되는 얘기가 그림 자체는 화상 전화와 다를 바 없는. 근데 아마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니까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갈등 관계가 좀 있는 나라들이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전에는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좀 그렇게 양강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갈등도 이제 중국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심전심이 되는 것 같고 또 특히 푸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돌파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진핑은 자기가 연임돼서 뭔가 업적을 하고 싶어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딱 러시아에 가서 관계도 당연히 서로는 우방이니까 얘기를 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가스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재 역할을 시진핑이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어떻게든 누구든 간에 끊어주는 게 참 좋은데 시진핑 중국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깨름직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봐도 어쨌든 시장으로 우린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시장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갔다 와서 좀 있다 보니까는 젤렌스키도 어떻게 그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든 언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를 만나고 싶어 한대. 시진핑이 이렇게 중재를 한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초청에 대한 얘기가 속보로 그저께인가요? 한번 이제 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었죠. 데모라든가 현대해보다임. 데모 같은 경우 그날 속보 뜨자마자 한 20-30분 만에 상승 정지 걸리고 확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막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관련주 흐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시장에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 중국 시진핑이 가서 뭘 하던 간에 어쨌든 시장으로 좀 해석하는 이 시각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이 외교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만나고 이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쪽에 젤렌스키를 만나러 간다, 방문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일정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속내를 좀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업적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업적이 좋게 말하면 세계 중재자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사우디도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빈살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얼마 전에 서로 다녀도 가고 시진핑이 그렇게 했는데 또 전화 통화를 또 했대요. 네. 그래서 또 그 중국이 주도하는 자기네들끼리의 그 안보 협력인가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사우디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이제 가입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네. 같이 함께 이렇게 좀 공고하게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또 미국하고 사우디가 좀 소원한 틈을 타서 살짝 친하게 거기서 네. 사우디를 포섭하기 네. 위해서. 근데 그 이유는 서로 실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우디 아람코도 중국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네. 중국은 투자 유치를 받는 거고 또 석유 있잖아요. 네. 기름에 대한 것도 중국이 이제 사우디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사우디의 수출 중에 한 25%가 다 중국이래요. 아, 굉장한 네. 양을 중국으로. 그러니까 서로 실리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란하고 사우디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재자 역할도 이제 중국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미이면서 대신 또는 아주 반미는 아니어도 일단은 우리랑 친하자. 친중으로 엮여서 자기네들 위상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러시아, 사우디 이쪽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아주 친하지 않은 쪽을 점점 자기네 그 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 포섭을 해서 협력 관계로. 네, 나중을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 나중은 아마 스마트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대만 문제까지 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됐을 때 대만을 분명히 중국은 가만히 이렇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서 외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초청하는 게 있는데 대만이 내년에 이제 총통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직 총통을 초청하고 또 그에 맞서서 이제 또 지금 현직 대만 총통은 또 미국도 방문하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저는 좀 대만까지 보고 네. 이렇게 좀 외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양한 국가들이 이렇게 한데 엮여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 당연히 지정학적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님, 이 코로나 때 어려워진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돌파구 모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해석 좀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일본, 예. 한국 우리 이쪽 거기에다 이렇게 해갖고 한미일하고 이제 K칩 반도체 네네네. K칩은 우리나라죠. 네, 그 동맹 강화를 하려고 이렇게 좀 다 경제적으로 예.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된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탈피를 하려고 그렇게 자기네 우군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자신들만의 동맹 관계를.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자원이 또 일단은 무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사우디든 러시아든 그다음에 나중엔 예전에도 조금 공을 들였지만 아프리카까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보면 미국에서 살짝 중국이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나 이쪽에 좀 집중할 때 아프리카를 살짝 공략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 제일 문제는 우선은 경제적인 그 고립에서 좀 탈피를 해서 자기네들 힘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그 석유를 수입하고 결제할 때 위안화를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달러 대신 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진핑의 외교 행보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 그 중국 쪽에 압박을 많이 넣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가운데서 미국과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원해진 관계가 있는 국가들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을 포섭해 나가면서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고립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으로 역시나 연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문가님, 시장, 특히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본다면 어떤 쪽에 눈길을 두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딱 미중 네. 갈등, 대만하고 또 중국 갈등 나오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떠오르는 게 네. 있죠. 히토류 해갖고 맞습니다.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좀 봐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우리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기본적인 원래 있던 애들 말고 의외로
네옴시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다시? 네. 네. 왜냐하면 걔네들 때문에 네옴시티가 막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회방을 놓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국이 걔네들도 철도를 까늘고 이러는 기술들은 다 있어요. 제가 네. 먼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동남아에 보면은 라오스까지 이제 중국에서 쿤밍을 통해서 철도를 깔아줬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되게 우리나라가 원래 경쟁을 해서 예전에 했는데 중국이 선정을 됐는데 네. 이유가 싸서입니다. 아하. 근데 우리는 지금 싸우대 공을 들여서 네. 철도도 깔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철도부터 해서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친해지게 되면 우리가 원래 100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게 조금 우리 걸 좀 가져갈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불안감, 경계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네옴시티 뭐 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약간 우려할 만한 요소로. 그러니까 아.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이 좋고 예. 더 낫고 뭐 이러지만 가성비도 좋다 이러지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는 정말 미국이나 서방에 비해서 정말로 뛰어난 기술과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100을 했는데 중국은 한번 딱 맘먹으면요. 그 반으로도 갈 수가 있는 나라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편하다고 표현은 좀 뭐하지만,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가서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살짝, 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이만큼 깔린다고 했는데, 네. 빈살만도 사람인지라 친해졌는데, 야, 요건 중국 요만큼은 주자. 네. 네. 이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에게 저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하고도 네. 친해져 버리고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서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중국을 그럼 또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중국도 거기에 살짝 발을 디디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러시아 쪽 편에 살짝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약간 반기를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봐야지 또 아는 거예요. 예. 이 돈이라는 거, 경제라는 거는 어쨌든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해 주는 게 그건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좀 예의주시해서 이제 국제 정세도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오늘 긍정적인 건 그래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철도 얘기가 나와서 네. 시간에서 철도주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건 좀 좋은데 그래도 예. 좀 멀리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재건이든 네옴시티를 만들건 좀 세밀하게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긴장은 네.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려할 만한 요소도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관련된 우려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자꾸 네. 좀 뭐라 해야지 이쪽 라인이죠. 네네. 이쪽 라인 왼쪽 오른쪽을 표현하면 왼쪽 라인에 서갖고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쪽 편을 드는 그쪽하고 이제 힘을 더 공고히 한다면 항상 우리도 지금 약간 고민거리가 중국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역 1등, 2등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근데 이제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IRA법도 그렇고 우리 편 할래, 저쪽 편 할래 이거거든요. 자꾸 양자택일 강요하고. 우리는 좀 애매한 게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일본하고 안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도 북한 문제가 또 엮여 있거든요. 같이 안보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우리가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 쪽이고.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 중재를 해줘야 되고 중국이 우리 편을 좀 어느 정도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정말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자기네들끼리 또 살짝 친하니까 네. 항상 중국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또 이거는 이제 약간 더 정치적으로 또는 그쪽으로 가는 거지만 예. 우리는 그 와중에 핵실험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핵실험이 강도가 예전에 좀만 하다가 이제 위협하는 수준에서 끝났다면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인 수준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아쉽지만 네. 아쉬워하면서도 방산주를 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련주들 차트 볼만한 종목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네. 요 데모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봤는데요. 네.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슈가 하나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한다는 걸 봐서는 얘가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데모라는 거를 항상
관심 종목에는 한번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시간에서 갑자기 반응이 나온 게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한미글로벌. 네. 역시. 네, 워낙 한미글로벌. 강했었죠. 네. 한미글로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히림 이랬는데 하향으로 가다가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네. 이게 지금 좋은 자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 반응이 빨리 나오는 종목들을 체크하거나 관심 종목에 두면서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렇게 몇 배 오른 거 네. 네, 이것처럼 단숨에 이번에는 이제는 만약에 이슈가 부각이 돼도 바로 빠르게 가진 않을 겁니다. 옥석을 가리고 실적이 기반된 회사들 또는 실제로 일을 제대로 수주받는 대형 건설 회사들 위주로 먼저 반응이 올 것 같고 예. 그런 건설 회사들도 뭐 빠르게 급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네,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시진핑의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 관련주의 흐름까지 뭐 특히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도 자세히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